remember the times we spent together, shining days in the sun. But then I found out that you were somebody else's lover. After all the plans we made, now they're shattered. But still I can't get off my high horse, can't let go. You are the one, makes me feel so real. Oh, what am I supposed to do when I'm hooked so on you? And then realized that you're somebody else's guy. That day September, I'm sure you can remember. That's when all the stuff hit the fan. You told me a lie, and I did have an alibi. But baby, yeah, I still care. You know I look so 도시는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쓰임이 변하고 도시는 그 흐름에 따라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도시 재생은 도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then realized that you're somebody. 버려진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은 우리에게 익숙함과 동시에 새로움을 선사합니다. (1963년부터) (2008년까지) 와이어로프를 생산하던 공장 부지에 부산 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45년간) 와이어로프를 생산하다 공장 이전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됐던 이곳. 폐공장으로 남아있던 이 공간이 2016년부터 문화공장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기존 공장의 천장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래된 철판을 활용해 커피바와 테이블을 만들고 와이어통조차 인테리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며 공간의 오랜 역사를 뒷받침했던 자재들은 현대 건축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데요. 시간의 흔적으로 만들어내는 세월의 멋은 독보적인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곳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선정돼 부산시와 협력을 통해 탄생하게 됐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한 공간에 채우면서 사람과 문화가 중심인 부산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죠. 한때는 버려진 공간이었던 3,200평 규모의 폐공장. 이제는 시민들이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자 예술가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터가 되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부산의 대표 명소가 됐는데요. 쓰이지 않던 공간에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 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전히 도시의 재생을 개발에 국한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생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상권은 살리고 청년을 유입시켜 활기를 띠게 만드는 것이죠. 청년들이 늘어나면 문화가 형성되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자연스러운 재생이 이루어질 겁니다. 붉은 벽돌의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부산 최초의 근대식 병원, 백제병원이었습니다. 1922년 당시의 5층 규모의 건물은 단연 이목을 끌었는데요.
서양 의료진들까지 포진해 최고의 병원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생과 사를 함께했던 옛 백제병원 건물은 100년간 계속해서 용도가 바뀌었지만 그 모습은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근대 의료사 연구에 의미 있는 건축물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2012년 부산시 근대 건축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은 병원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됐는데요. 옛 백제병원은 100년이란 세월 동안 생과 사를 마주하던 공간에서 삶의 쉼표를 주는 공간으로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 것은 새로움만은 아닙니다. 낡고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 이곳에서는 쓸모없음에서 쓸모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알던 공간을 되짚어보려는 움직임이 또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간의 가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달린 것이죠.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의미를 가진 한 회사가 있습니다. 먼저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의 공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다 일자리를 잃은 기술자들이 언제든지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이 공간을 통해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빈 집과 빈 공장들이 늘어난 도시에서 무작정 부산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와야만 하는 가치를 만들어 거침없이 이곳을 향해 오라고 환영의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손짓에 이끌려 부산을 찾은 청년도 있습니다. 긴 삶을 두고 봤을 때 내가 더 너무 다이나믹하게든 더 재미나게든 내가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상상하기에 너무 이제 대도시 위주로 그런 선택지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도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거주하는 일을 하는 곳이 약간 진짜 그냥 말하면 찐 부산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풍경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제가 도시재생 관련 일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야지 도움이 되니까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원래 살던 때보다 그 이상으로 부산이라는 곳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개인과 지역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가치의 정체성과 시대가 공감하는 보편성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북항이 보이는 골목길의 끝, 선박용 발전기를 제조하던 공간을 아티스트들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활동할 장소가 없던 실험적인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작품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죠. 덕분에 예술가들에게는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가 됐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부산이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나 아니면 기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의 질의 부분에서는 크게 만족할 만한 수치를 못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력과 주거가 각각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로 합쳐져서 진행되어야 되는 우리 삶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고요. 그래서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지역 혁신 센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것이 또 다시 자기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여가 문화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위한 주거와 거주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혁신센터를 만드는 것을 진행 중입니다. 도시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 여가, 주거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청년들은 더 이상 살던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되고,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죠. 삶을 재생하는 움직임은 서서히 우리가 찾는 도시의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움직임에 앞서 도시재생이란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도크랜드. 옛 항만 지역의 수변 공간을 재생한 곳입니다. 런던 도크랜드 개발공사는 도크랜드를 4개 지역으로 나눠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이후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진입하면서 일자리도 증가하고 신규 주택 개발도 이루어지며 주거 시설도 풍족해졌습니다.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과 지원도 이어졌죠. 일자리, 여가, 주거. 3가지 도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됐습니다. Is to go to listen to the place, to understand what it needs, and to start, even if we start very small, but start whilst there is still some energy, some intention to make change. And this is in contrast to government schemes which all spend a lot of time doing a lot of consultation and not much action. So our principle is to try and keep all the decisions within our own control and to move quickly forward. 환경과 효율, 그리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생각하며 완성한 트리니티 V워프. 이곳을 대표하는 건물 컨테이너 시티는 재활용 소재를 80% 이상 사용해 예술가들의 주거 공간과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컨테이너 시티에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개성 넘치는 도시가 완성됐죠. The reason that we moved to containers was because many of the artists for whom we provide space are not very rich. They can't afford expensive space. So we looked around for a method, a system that would create studio spaces for replacement space for artists and people in the creative industry. And the key important thing was that the spaces that we created were using not only inexpensive materials but recycled materials. So we were showing responsibility to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 our group of creative people. 템즈강 운하를 따라 설치된 도크와 창고를 개조해 주택과 레저 단지를 만들고 런던에서 가장 큰 마리나와 레저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주변 금융시설과 연계해 대규모 금융허브로 발전했죠. 그 결과 2만 4천 가구의 주택과
8만 이상의 고용 창출을 이뤄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도시 재생의 결과였죠. I think this regeneration is good because of the housing, all very new, jobs within the local area for the people who live here, easy commute into London by train or by boat along the River Thames. Yeah, I think it's a very good place to live, work, places where you can go and eat and have a drink and they have music at the weekends. So it's very entertaining. 도크랜드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 것은 런던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전철도 한 몫을 합니다. 경전철을 이용하면 런던 시내는 물론 다른 도시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I think it's good because, like, for example, for me and my family, we just came to this area because my husband found a job in this area here. But you know, it's growing a lot, so we see each day like different people coming. So you know, particularly for us, it was good. 영국의 초고층 건물들이 몰려있는 카나리 워프. 국제적인 금융회사들이 밀집된 금융특구입니다. 무엇보다 도크랜드 개발에 있어 중요한 점은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살려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번성했던 도심 항구에서부터 런던 금융의 중심지로 변한 지금의 모습까지 역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한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도 눈길을 끕니다. 재개발 얘기가 오고 갈 당시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 is a not-for-profit company that was set up following a long campaign back in the 1970s, 1980s about the future of this part of London when it was all derelict. In 1984, we bought this 5.5 hectare site. It was all derelict at the time. This was a cold store. There was no greenery in this area. And you can see today we've laid out parks. We've got housing like the co-op housing behind, all low rent housing.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 주민의 힘으로 지금의 코인 스트리트를 완성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공간을 문화, 상업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가브리엘 워프. 작은 디자인숍에서 한 땀 한 땀 제작한 물건을 보는 것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주민이 만든 사회적 기업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는 도심 내 쇠퇴한 공간들을 매입하고 조화롭게 개발해 나갔습니다. 개발의 주체가 개발업자가 아닌 주민이 되면서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형성됐죠. Lovely. I've been here about 10 years. I've moved around different developments actually. So it's I've been here 10 years literally. I wouldn't want to live anywhere else. It's like a little bubble within London. So it's in London. You got the tube with DLR. We can be in Canary Wharf or City of London 20 minutes. But you don't have the madness of London, if you know what I mean. It's sort of isolated. It's by the Thames. The river's literally there. So what more can you ask for? So it's a little lovely ideal bubble. Once you know about it, I don't think you want to go away if you can. Yeah, definitely. 공간이 가진 의미와 역사성을 무시한 채
이익만을 바라본 무분별한 재개발은 도시의 가치를 훼손하고 원주민들을 밀려나게 합니다. 도시의 가치는 가격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로 평가받아야 하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공간, 문화, 복지, 일자리가 충족돼야 하는데요. 우리가 꿈꾸는 도시의 미래는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려면 청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이 지역에서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열정이 필요하죠. 최근 청년들은 도시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스며들고 청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를 재생하기 시작했죠. 청년들에게 오피스 공간을 제공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공유 오피스들이 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나 소규모 창업에 성공한 창업자들이 공유 오피스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죠. 실제로 공유 오피스를 거쳐 회사의 규모를 키워나간 청년들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입주한 청년 창업가들은 공유 오피스의 장점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썸 인큐베이터라는 초기 스타트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초기 1기에 이번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저희는 여기 공유 오피스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공유 오피스의 장점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복지 향상이 굉장히 좋다는 점인데 복지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초기 스타트업들은 몸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직원들 일일이 이렇게 복지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공유 오피스에 입주하게 되면은 넓은 라운지라든지 회의 공간, 그리고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복지 향상하는 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되고 업무에 좀 집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초기에 좀 모르는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영역이 이제 옆 사무실에 잘하시는 기업 대표님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창업 초기에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예비 창업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곳은 단순히 업무 공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창업인들이 각자 잘하는 것들을 공유해 나가는데요. 혼자서는 어려웠던 일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7년 전에 그 청년 창업인들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 창업인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한 곳에서 모이면 좀 더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각자 하던 거를 이제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창업하기로 한 그 계기로 공유 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창업인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 그다음에 세무, 그다음에 경영, 노무 이런 걸 여러 가지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 창업을 하면 그거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처음부터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업계획서 만드는 거, 자금 융통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을 한 못해도 한 100가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100가지들을 누군가 선배 기업들이나 아니면 잘 알고 있는 뭐 기업들이 있다든지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전수를 받으면 이래 삥 둘러가는 거를 직선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청년 창업자들의 울타리이자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공유 오피스. 꿈으로 피어나는 새로운 내일,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현장입니다. 도시를 재생하는 일도 때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잘 닦여진 길에 집중하고 있을 때 방치된 이면은 범죄 위험이 도래한 우범지대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는데요. 부산항에서 수도권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주요 고속도로이자 부산의 산업 발전에 기여했던 수영 고가도로 번영로.
하지만 그 아래 공간은 수영 고가도로가 건설된 뒤 쭉 방치돼 왔습니다.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부산시는 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버려진 공간에 가치를 만들게 됐죠. 수영구 망미동 광안동 일대의 번영로 고가 하부 공간에 조성된 컨테이너형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지역을 단절시켰던 이 고가 하부 공간을 다시 지역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물동량이 옮겨 다니던 그 번영로라는 지역 특성과 부산 물류도시 부산의 특성을 살린 컨테이너형으로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고요. 이름 역시 부산의 비와 부산을 담는다라는 의미의 컨테이너를 합성해서 조성된 그런 시설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만들어진 복합 문화생활시설 비콘 그라운드. 이곳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제로 웨이스트를 이제 표방하고 계시는 다른 타 기업의 제품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는 포장지부터 저희가 쓰고 있는 치약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배출되지 않도록 미세 플라스틱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씹는 치약이라든지 대나무로 만들어진 칫솔, 그리고 소포넛이라고 해서 물과 열매만 넣어 섞어 쓰는 이제 액상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도시가 전환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창업 공간과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 주민들을 위한 대관 시설 등으로 재탄생됐는데요. 청년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일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페셜티를 생산해서 전국의 약 80개가량의 멤버들에게 이게 납품과 그리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전수해주고 있고요. 지금 비콘 그라운드 여기에서 저희들은 베르크 로스터스이자 베르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고 여태껏 어떻게 발전했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간단한 커피를 대접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물꼬를 터주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회를 찾던 청년들은 희망을 찾아 몰려들었고 이 공간은 청년들의 개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스웨덴의 항구 도시 말메. 이곳은 친환경 도시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한때는 스웨덴 최대 조선소 코쿰스가 있던 곳이었는데요. 조선소와 대형 크레인이 있던 자리는 54층 규모의 꽈배기 모양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바닥을 기준으로 꼭대기까지 90도로 방향을 트는 형태의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말메시도 큰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환경인데요. 말메시는 기존의 공업도시에서 벗어나 삶과 교육, 직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내일의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한때 부둣가 근처의 공장지대였던 곳은 1000가구 규모의 친환경 생태지구가 됐습니다. 자전거를 주요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동물들을 위한 공원과 녹지 공간을 조성했죠. 도시 전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만 충당하면서 스웨덴 최초의 환경 친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오늘날의 말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지금의 모습을 갖춰나갔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떠오르며 청년들이 모여들면서 도시의 활기를 띠게 하는 말메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한때 고령 인구들이 밀집하던 도시는
인구 절반이 35세 미만인 최연소 도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이 된 이곳. 여유롭고 한적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곳을 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했는지 알 것 같네요. Well, I think there's no hierarchy really if you compare to other cities. It's a very liberal city, caring people, look after each other, I feel. Of course, I can have other people that say the opposite, but if you compare to other cities in Sweden, I think it's a city without that hierarchy. Eco-friendly services, I use bike. There's bike paths everywhere in the city, so it's very easy to use that as a logistic. Malmö is, we are very good with separating trash from each other, and we use the biogas in our buses and in hybrid vehicles. 말매시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전거는 일상이자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나 아파트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옛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붉은 벽돌 건물. 이곳은 옛 코큼스 조선소 건물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창업 인큐베이터로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창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Well, I think Malmö as a startup city or a startup community is quite special. It differs from the nearby cities. For example, the city of Lund, which is the oldest university city in Sweden. It's the youngest population-wise city in Sweden. So I guess that is why it's very digital and it's very, there are no boundaries, so you can actually do anything. If you want to do something, you can do it in Malmö. It's like the Wild West of the US, I guess. The city of Malmö is, of course, supporting this in many different ways. I mean, it's projects, it's infrastructure. For example, the incubator, Malmö Incubator, is supporting a lot of startups. The last year, I think 2 of them were sold to Facebook and Apple, I guess. So it's quite successful. 이곳에는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기존 회사들과의 새로운 결합을 기다리고 있죠. And when we're talking about the startup scene, there are an infrastructure that are supporting the startup companies overall, and they are mostly subsidized. I mean, it's free for the companies to get the support. It's the region and the state and the political scene that are supporting that. We are in a little bit more later phase when it comes to development. I mean, it's when companies are already up and running, that they have traveled a little bit more on their road to success, and then we try to combine them with what's already existing. So new, interesting companies that need support of the ones that really already exist. So that's what we do. So we try to get the new ones with the old ones, the small ones with the big ones, and try to, in that way, make them find ways to more innovation and growth. 북유럽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자전거 전용 아파트가 생긴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름조차 슈켈후세트, 즉 자전거 집이란 뜻이죠. The idea of the house is a bicycle, and it's just logic because also the future idea of the city is the bicycle instead of the car, and the house is just a result of this dream that the city have.
that we fulfilled as an architect and as a developer. Park your bicycle in front of your apartment in a corridor, and that makes you feel like more home because you know where a bicycle is. It's not somewhere else in front of the apartment, it's in front of your door. And that makes it more home feeling. 이름만 자전거 집이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건축가 코드 시겔은 사람들이 자전거로 무엇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려는지에 집중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The difference to normal apartment is that we accepted that people can have the bicycle in the apartment. Normally you would think it will destroy everything, but we make just wider doors so you don't destroy a door when you go with your bicycle. 자전거와 함께하는 일상의 모든 부분이 편안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문과 엘리베이터의 넓이를 넓히고 자동문의 개수를 늘려 자전거를 타고도 쉽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죠. 여기서는 실내에서 자전거를 보관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모든 것을 자전거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I would like that the people open their ground floor to the street, and I would like that the people go by bicycle because it's easier to stop and it's easier to look to each other in the eyes. So getting nearly more contact, I would say. That's my dream about the city. 그들에게 자전거는 어릴 적 타고 놀던 장난감이자 목적지로 향하는 이동수단. 도시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제는 삶 자체가 돼버렸죠. 환경을 고려하고 미래를 위한 재생을 생각했던 말묘. 우리는 말묘시에서 미래의 우리 도시가 가야 할 지향점을 배웁니다. 친환경 도시가 되면서 공기가 맑아지니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된 것이죠. 더불어 도시의 가치도 상승하게 됐습니다. Comes to eco-friendliness, I think that I am a real fan of the Malmö by bike. So I pay every year for having the opportunity to just go and get a bike and bike wherever I want in the city. I think that's really good, a good thing. And well, I commute to my job every day. I still have a car though, sometimes you need that. And we have a lot of recycling, and I think that this in the city there's really good opportunities for recycling all the things that you need to get rid of. 첨단 일자리와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 다양한 나라에서 말묘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말묘를 만든 건 시의 추진력도 중요했지만 주민들이 똘똘 뭉쳐 친환경 도시 만들기에 앞장섰기 때문인데요.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도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모여 오늘날의 말묘의 기적을 만들었나 봅니다. 부산의 역사와 애환이 스며들어 있는 삼복도로에 주민들을 위한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이 행사는 2014년부터 6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음악 공연과 함께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며 삶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 평소에 문화 공연을 접하기 어려웠던 삼복도로 주민들에게 이런 이벤트는 더없이 즐거운 소식인데요. 조용하던 동네가 음악 소리와 함께 주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네요.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영화관을 갈 수 있는 뭐 여유나 시간적인 여유나 뭐 공간적 여유가 없었는데요. 주민들에게는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또 호천마을을 찾으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왔을 때 그냥 야경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화적인 것도 좀 즐기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호천마을 카페를 그냥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카페가 아니라 이벤트 카페로 좀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도시재생과 문화를 함께 엮어나가는 호천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어떤 혜택도 드리고 오시는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산과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삼복도로의 야경.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보면 볼수록 매력이 배가 되는 곳입니다. 삼복도로의 멋진 야경을 배경 삼아 상영되는 영화를 보며 감상에 젖어봅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영화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호천마을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부산은 유독 삼복도로가 많습니다. 과거 부산은 산이 많고 땅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산에도 집을 짓고 살게 됐죠. 이렇게 형성된 산동네를 연결해 도로를 만든 것이 바로 삼복도로입니다. 오늘은 각 삼복도로에 형성된 마을 공동체들이 모여 화합의 장을 여는 날인데요. 2011년도부터 부산시에서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동구, 중구, 서구, 진구 등을 중심으로 각 마을 지역의 마을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정보 교류, 어떤 행사 이런 것들 진행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저희들은 삼복도로 네트워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민들이 직접 잔치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온라인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어떤 곳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아직도 영향을 덜 받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복도로 네트워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성과에 귀를 기울이고 마을의 부족한 면을 채워가기도 하죠. 언젠가 삼복도로의 모든 마을에 골고루 빛이 밝혀질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아직 따스한 햇살이 느껴지기도 전인 이른 새벽. 이곳에서는 부산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맞이합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마저 감싸는 따스한 온기.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 두부를 만드는 중입니다. 저는 한 29년 됐습니다. 아버님이 63년 전에 두부를 시작하셨고 저희 집은 이제 업으로 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와서 한 29년째 아버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에 이어 2대째 두부 기술을 이어오고 있는 박성호 대표. 콩을 불리고 갈고 끓이고 하나하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두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점점 모든 것이 공장화,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이곳처럼 두부의 전통과 명맥을 잇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데 이 동안에 준비하면서 항상 좋은 제품 생산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나 염원을 담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걸 사가신 분들이 맛있게 먹고 항상 다른 곳보다 여기 음식이 항상 맛있다고 해주실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치자를 10자리에 흑임자를 넣으면 흑임자 두부가 됩니다. 모든 두부가 가능합니다. 이 천연 식재료를 해갖고 국산콩 해갖고 만드는데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는 기술 전수 교육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영도구 봉래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노포 및 그리고 상인들의 오래된 전통 기술을 예비 창업자들에게 전수하면서 창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창업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 교육생이 들어오셔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업장을 확대하는 목적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기술 전수 교육. 두부뿐 아니라 어묵과 같은 지역의 전통 산업 기술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한테 받은 기술을 이제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좀 더 많은 사람이 맛있는 두부를 먹을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기술을 잘 활용해서 창업도 하시고 또 사업도 계속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기술 전수 교육을 받는 수강생이었던 김백훈 씨는 그 기술을 토대로 수제 어묵집 사장님이 됐습니다. 재활 기간 다 합쳐서 6개월 가량 크고 작은 수술은 3번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 기간도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가장들이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라면 정도 끓이는 실력 정도였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뜻밖의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찾았고 만드는 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또 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고. 처음 도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나씩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면서 자신만의 방법도 터득하게 됐죠. 손님들의 취향을 고려해 신메뉴를 개발하는 것은 장사를 하면서 찾은 새로운 즐거움입니다. 애들이 요즘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감자칩을 좋아하잖아요. 어묵으로 만들면 더 건강한 간식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응용을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른들한테는 술안주로도 좋고 애기들한테는 영양 간식으로도 부산의 대표 먹거리 어묵. 지역 장인의 노하우와 기술을 청년들이 전수받고 새로운 세대가 좋아할 만한 신메뉴 개발로 이어져 어묵이 재발견된다면 지역 상권도 살리고 더 오래오래 부산의 대표 먹거리로 사랑받게 될 겁니다. 주민과 청년이 함께 마을을 일으킨 사례는 부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광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이제 마을 재생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광주의 여기 발산마을 위치가 실은 터미널하고 시내를 연결해주는 이제 중간 지점에 있긴 하는데 어르신들만 계속 살고 있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다 밖에 나가게 되고 공터가 생기고 이제 빈집이 생기면서 마을 중심인데 이제 마을이 유령화되는 마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재생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광주의 대표적인 달동네 발산마을. 마을의 재생을 위해서는 마을 어르신들의 마음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마을 어르신들한테 이제 좀 수요 조사나 이제 인터뷰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좀 어떤 마을이 됐으면 좋겠는지. 네, 발산마을이 처음에 마을을 이루게 된 계기는 좀 피난민들이 정착했지만 인구수가 늘어나게 된 계기가 여기 마을 건너편에 전남방직이라는 방직 공장이 크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공들이 여기 마을에 새빵살이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때 좀 젊은 친구들도 마을에 살고 여기서 함께 어울리면서 그 친구들을 좀 응원해줬던 그때가 제일 좀 살기 좋았다는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여기서 같이 다시 꿈을 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슬로건을 좀 청춘 발산마을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청춘 발산마을을 만드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디자인과 사람 그리고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변화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을의 주체로 청년들을 참여시켰죠. 주민과 청년을 만남은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죠.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주인공이 돼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토대로 함께 마을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으로 발산마을은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래된 담장과 지붕에 알록달록 벽화가 생겨나면서 어둑했던 마을의 분위기도 화사해지기 시작했죠. 예술공방, 식당, 카페 등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간들이 하나씩 늘어가면서 마을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사람이 살고 싶은 동네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삭막하던 발산마을의 풍경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발산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온기와 자연의 색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콘크리트 벽 앞을 가득 채운 청년들은 오늘 감동의 물결을 만들어갈 주역들인데요. 자발적으로 부산에 숨겨진 삭막하고 노후한 콘크리트 벽을 찾아 마을의 이야기를 벽화로 남기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연지동에 연못이 있었다고 해요. 현재는 연지 초등학교 위치에 연못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거의 연못과 현재 초등학교를 함께 그림으로써 연지동의 역사를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일단 동네에 이렇게 막 쓰레기가 쌓이고 지저분했던 공간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마음에 조금 내 동에 대한 만족감과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약속을 서로 잡을 수 있는 뭔가 작은 의미의 랜드마크 같은 거기 연지초등학교 앞에 그 그림 있는데 거기서 모여 라는 그런 작은 의미의 랜드마크. 삭막하던 회색빛 콘크리트 벽이 마을의 이야기와 청춘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삶의 터전을 개척하며 살아왔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것부터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도시의 재생도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우리의 세월이 남긴 흔적을 보듬고 청년과 노년층이 화합하고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앞장서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 도시의 행복 온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를 살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